최고위원님들 포함한 의원님들 이걸 넘겨드릴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마지막에 봤던 영상, 좀 다큐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이 출마 선언을 대신한 10분짜리 다큐입니다. 이색적인데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출정식,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엄청 많습니다. 출정식 화려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10분 다큐로 대신을 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께서 왜라고 보세요? 뭐 예전에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 그렇게 새롭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뭐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뭐 국민의힘의 후보들이랑은 뭐 차별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 그거하고는 틀리죠. 예. 그거하고는 차별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저희 형식도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내용이잖아요. 내용이요. 내용인데 한 11분 좀 넘게 나온 것 같은데 10분, 11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주요 메시지는 처음에 나왔던 한 2분 정도. 예. 즉 탄핵 그리고 탄핵을 넘어서서 그 세력으로 그 힘으로 그 모멘텀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메시지가 제일 강했다. 예. 그 이후에 뭐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도 건드리긴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뭐 시민의 힘, 뭐 탄핵에 대한 얘기를 에둘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내용에서 제가 들었던 것 중, 즉 키워드는 결국에는 탄핵의 힘으로 본인이 대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보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박성민 최고께서는 왜 이렇게 이른바 출정식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통상 이 대선 주자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장하거나 좀 공격적인 그렇죠. 언사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한 번뿐인 출마 선언이기 예.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기자회견이나 비전 선포식을 하기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였어요. 예를 들면 감성 터치를 좀 한다라든지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오프라인 상황에서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이미지라든지 색감 아니면 말투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하는 영상이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뭐 좀 공격적인 것 아니냐 혹은 좀 날카로운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이런 형식을 택했다라고 보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을 때 박성민 최고와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스웨터에다가 타이도 매지 않았고요. 부드럽게 톤이 돼 있죠. 영상도. 이것이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개혁, 투사의 이미지를 강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출마 때는 이번에 좀 포용성? 이런 거를 좀 강조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만약 그것이 전략이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그 도박인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영상 하나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영상을 만들었으니 이재명 대표의 모든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라든지 굉장히 국민들한테 눈살 찌푸리게 했던 부분이 사라질까? 오히려 그거를 더 상기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전략이 맞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가 보시기에 오늘 또 아까 이재용 위원장은 탄핵 얘기가 핵심이라고 키워드를 하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얘기했거든요. 경제 문제를 강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강조하면서 실용적인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면모가 되게 두드러지는 영상이었고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생명과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다는 생명과 안전. 네, 점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어떤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사실은 이 탄핵 정국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의 지난 3년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 입고 마음에 힘든 점이 많았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는 영상이기도 했다 싶었습니다. 예. 사실 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쎄요 이재명 대표에게 뭐 걸림돌이 없느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분석도 있는 것이 하나가요. 이 중도층 민심인데 이재용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사실 이게 국민의힘에서 보수 진영에서 공략할 수 있는 타깃이긴 하거든요. 중도층. 그럼요. 그리고 사실 그 탄핵 전국에서 나왔던 뭐 여러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여론조사들을 보면 항상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마음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이 중도층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컸거든요. 근데 비록 뭐 몇 개 안 되는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 몇 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 후보군들 중에서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중도표가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한테 쏠린다, 더 이긴다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이기도 하고 그걸 조금만 한꺼풀 더 들어가서 보면은 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혹, 뭐 사법 리스크는 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에 대해서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중도층에 그것이 탄핵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포커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표로 오다 보니 그런 것들이 부각이 돼서 이런 그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그 무당층, 뭐 중도층 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그 여론의 흐름을 흔들어야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네, 뭐 일단은 이제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으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고민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상처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구호를 선명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경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한국이 처한 외교 상황에서의 위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내용들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또 내일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대선 캠프 인선이라든지 주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얼마나 준비된 정치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실용적으로 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어쨌든 조기 대선의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으니 남은 기간 동안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외교 안보 경제를 약간 건드리신 거긴 한데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영상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뭐 미국에 대한 외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재명 대표는 대답해야 되는 게 미군이 해방 이후에 점령군이었다라는 발언한 게 있었죠 예전에. 게다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중국과 중국 대사하고 같이 상하밍이었던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대사관에 가서 그분과 나눴던 대화 속에서 굉장히 친중적이고 반미적인 그 대화 그 환경 속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답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온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모든 전국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증은 아마 굉장히 매혹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세 번째 출마입니다. 첫 번째 출마, 두 번째 출마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었죠. 이번이 세 번째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복, 공격, 공세를 많이 하죠. 오늘은요 지도부가요 독재, 보복의 칼 이런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단 한 사람이
민주당에서 1인 독재를 하고 민주당은 의회에서 일당 독재를 하며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쥐고 흔드는 일극 독재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독재 체제가 완성됩니다. 이제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건 박성민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수 진영의 거의 모든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다양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런 공세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그냥 통상의 보통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이 불법 계엄을 헌법으로 단죄하고 대통령을 파면시킨 뒤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정치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성찰하는 모습이라던가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러 찾아가고 아니면 주요하게 이제 대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후보들이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국민들이 경험하신 공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불법 계엄 이상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아무리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제1무기로 삼는다라고 해도 결국 국민들이 물을 것은 이재명 전 대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 국민의힘의 이 탄핵 반대했던 그 당론의 입장은 뭐냐? 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물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용 위원장께서 보시기엔 이 구도가요.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는 게 보수 진영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그 중도표 얘기하시면서 예. 만약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70% 정도 가까이가 탄핵에는 찬성을 했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상당수 그거에 가까운 숫자가 탄핵의 인용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예. 의견들이 의견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60, 70%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제 나왔던 것에서는 중도에서는 오히려 이탈하고 있거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연동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서 우리가 반 이재명을 외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탄핵 기간 동안에 광장에 나가서 뭐 마이크를 잡았던 몇몇 의원은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그 수많은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장에 나갔을까? 물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죠. 예.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거기에 상당수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되면 진영이 무너진다. 근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탄핵 정국에서 그러니까 17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아 이게 이대로 넘어가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더해 보이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은 지난번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예. 그보다 더 센 것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실존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